자, 방학 1월이 벌써 16일 지나고 지금 18일째죠. 1월 벌써 반 지났죠. 그때 뭐 새해 가구 잘 하고 있어요? 새해마다 가구 하나씩 있었을 거 아니야? 소영이 잘 되고 있어? 지난번에 그러니까 내가 그냥 우연히 열품타 들어면 꼭 너 공부하고 있더라. 어쨌든 그래도 꾸준히 계속 기록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고요. 그리고 12시간은 진짜 대단한데 두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첫째는요. 번아웃 조심하셔야 돼요. 번아웃은 그 뭐지? 갑자기 하기가 싫어져. 제일 무서운 거야. 뭐든지 막 미친 듯이 불태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번아웃을 크게 경험했던 적이 있었는데 수험 생활 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최고 기록은 13시간 20분이었고 보통 통상적으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갈아 넣었어. 진짜 내가 원래 이만큼 할 수 있는 이게 내 캐파시티, 내 능력이었다면 나는 이제 120%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까 요 정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공부 좀 제발 그만하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극한으로 밀어붙여 봤거든요. 딱 13시간 하니까 엄마가 그만하라고 합디다. 그래서 어쨌든 그걸 계속 유지를 했는데 그게 한 4개월 가고 퍼지더라고. 그러니까 무리가 간 거야. 그러니까 멘탈리티가 그걸 못 버티니까 정신 건강도 망가지고, 그러니까 막 내가 공황 장애 되게 심하게 앓았었는데 그때 그게 가장 직격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수할 때 한 7월인가? 그때는 3일, 4일에 한 번꼴로 병원을 가지 않으면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위경련, 위염, 장염, 식도염, 막 이런 거 다, 염이란 염은 다 달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하면 진짜 아찔한데,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내가 인생을 갈아 넣어서 공부해본 경험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나한테는 되게 중요했던 한 해이긴 해요. 그게 제가 2011년이었거든요. 2011년에 제가 20살이었고, 20살 때 뭐 들었던 사람은 알잖아요. 저 공부 진짜 못했다고. 일산대중고 졸업을 했는데 평점이 한 내신이 한 4등급이었나? 그렇게 잘 공부 못했던 학생이었어 갖고 공부 잘하는 게 너무 부러워서 정말 죽어라 한 10개월 동안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번아웃이 오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무조건 자기의 캐파를 넘기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가다가 퍼집니다. 그러면은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건 장기 레이스니까 그것만 좀, 그러니까 자기 캐파를 넘었다는 게 내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하루를 아까 지금 지현이가 얘기한 대로 12시간 해서 이거 대박인 거야. 진짜 12시간은. 순공이 12시간 나왔다는 건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날에 만약에 아무것도 못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서 막 퍼즐러 잤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무기력하게 컴퓨터 게임을 했다던가. 그러니까 다음날에도 그 루틴을 이어가지를 못하면 그거 자기 캐파 넘어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악의 공부는요, 퐁당퐁당이에요. 그래서 하루 10시간 하고 다음날에 1시간 내지는 아예 안 해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4시간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최악이고요. 수능은 제일 좋은 게 수능을 뿐만 아니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좋은 루틴은 일정한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쭉 템포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두 번째, 지금 여러분 학년대에서 지금 진로 상담 자주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계속 그래서 상담을 계속 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어, 공부하는데 이유를 찾으시면 안 돼요. 공부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뭘 좋아, 내가 항상 너네 진로 상담하면 맨날 얘기하잖아. 너 뭐 좋아하는지 생각해봐라. 너 뭐 하고 싶은지 생각해봐라. 너 뭐 잘하는지 생각해봐라. 그거 생각하자마자 바로 MBTI 테스트 마냥 나는 이거예요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 세상은 MBTI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하나를 알아가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거 알기 제일 좋은 게 대한민국에서는 대학입니다. 고등학교가 아니에요. 고등학교는 너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니네 솔직히 니네 힘으로 핸드폰을 살 수 있어. 뭐 법적 계약을 할 수가 있어. 니네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너 할 수 있는 거 뭐야? 지금 그러니까 CGV 가서 아바타 보는 거, 혼영밖에 없어요. PC방 가는 거, 노래방 가는 거. 그것도 심지어 10시 넘으면 못 가잖아요. 너네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세상을 경험하고 뭔가를 접해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학 가셔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학생 때 사춘기가 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도 21살 때였고요. 대학생 때. 그래서 지금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막 대단하고 멋진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거 다 핑계입니다. 단어 외우는데 이유가 필요해요? 아니요. 그냥 하시라고요.
결국 어쨌든 원하는 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게 니네 목표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좋은 대학 가는 이유도 뭐 거창할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서울이 좋아 보여서 멋져 보여서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선택에 후회가 없어요. 확실히 대학은 서울을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이 마인드 때문에 지금 지방대 다 죽어나죠? 지방대 지금 소멸 위기잖아요. 2년 전에 대구대학교 아시죠? 대구대학교는 심지어 이름이 대구대학교인데 대구에 없어요. 옆에 경산이라는 데 있는데 4년제 사립대학입니다. 대구대학교. 그래서 총, 뭐 예를 들면 500명을 뽑는다 쳐. 그러면 2020학년도에는 미충원 학생 수가 7명이었거든요. 이번에 얼마나 하는지 알아? 몇 명이었게? 그 학교가 아마 한 800에서 한 1200 사이를 뽑을 텐데 320명이 미달랐어요. 거의 박살났죠? 그러니까 막 맨날 대한민국 저출산이다, 뭐 대한민국 고령화 사회다, 인구가 줄고 있다, 이런 거 백날 떠들었잖아, 뉴스에서 한 20년부터. 19년, 18년도부터 계속 떠들었거든? 근데 그거 체감 안 되셨죠? 올해가 시작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시작은 20년이었는데, 20년이야 22년 사이에 인구 감소가 몇만밖에 안 되거든. 근데 이제 이거 좀 있으면요, 니네 대학 갈 때면 인구가 갑자기 1년마다 10만 명씩 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들어. 체감 안 되시죠? 여러분들 대학 졸업할 때면 아마 크게 되실 겁니다. 내가 그래서 얘기했지. 니네 취업 준비생일 때 면접 보면 옆에 압둘라 씨 계시고 옆에 막 미얀마 출신 있고 이럴 거라니까. 그거 너네 때부터예요. 너네가 2006년생인가? 2006년생.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 됐고요. 그러니까 되게 체감이 이제 슬슬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도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지 마시고 이해됐죠? 근데 또 인서울은 쉽냐?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동기부여 찾으려고 백날 고생해봐야 의미 없어요. 너네들 엉덩이 책상에 붙이는 건 동기부여가 아니라 그냥 습관이에요. 그냥 앉으시면 돼요. 이랬지? 혹시 막간을 이용해서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는 사람 뭐든지 혹시 있는 사람 있어요? 없나요? 자, 그럼 그냥 진도 나갈게요. 자, 우리 오늘은 일단 빨리 의존편 빨리 끝내고 이제 그리고 문장 독해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일단은 진도 좀 나갈게요. 자, 이거 한번 전략화 복습 한번 해볼까? 자, 동사 뭐 갖는다? 주어를 갖는다. 동사 뭐랑 뭐로 나뉜다? 시제는 뭐가 아니다? 시간이 아니다. 현재 시제는 뭐다? 뭐라고? 현재 시제는 뭐 나타낸다? 눈에? 눈에 보이는 세상. 그럼 과거는? 안 보이는 세상. 시간 아니라 했어요. 자, 능동은 누구 입장? 그거를 좀 더 쉽게 가해자. 주어도 맞아요. 수동은? 피해자. 오케이. 자, 능수 구분해보세요. 첫째, 동사가 뭔지 봐라? 타동사 두 번째. 오케이. 그 다음에 준동사 뭐 갖는다? 의미상해줘. 준동사는 뭐를 나타낸다? 시제가 시간이 아니니까 준동사가 시간을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완료 해부 어떻게 해라? 기본적으로? 완료니까. 완전히. 완전히로 해석해라. 그래서 동사는 세상을, 실제를 나타내고 조동사 뭐 나타낸다? 추측. 조동사 완료는 뭐다? 과거를 추측. 가정법 누가 나타낸다? 우쿠슈마. 굿. 가정법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 속뜻 추론. 속뜻. 필자의 의도. 명사는 기본적으로 관념상의 그림이고 그걸 꺼낼 때 쓰는 게 누구다? 관사가 한다. 알겠지? 그래서 명사는 관념상의 이름이고 관사 플러스 명사가 실자는 명사다. 자, 대명사는 어떻게 해라? 앞에서 해석해서 찾는다. 자, 이제 쭉 의존 배웠죠.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친구, 부사는 동사친구 이렇게 해줬죠. 자, 그 다음에 관계사 쭉 배웠죠. 자, 관계사. 그래서 결론. 관계사는 뭐다? 뭐 하는 애다? 선행사 수식이다. 알겠지? 그래서 근데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수식이잖아. 근데 관계대명사에서 특이한 놈 한 놈 있어요. 그 누구예요? 왓은 왜 특이해요? 선행사가 없죠. 포함됐으니까. 그래서 명사 역할까지 한다. 자, 오케이. 자, 이제 접속사부터 볼게요.
자, 접속사랑 전치사는 좀 가볍습니다. 이제 관계사 무거운 것까지 다 끝났어요. 이제 고생하셨어요. 이제 좀 가볍게 배웁시다. 접속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접속이잖아요. 영어로 conjunction이라는데 두 개, 그러니까 접착제예요. 접착제. 붙여준다. 그래서 동사를 두 개 이상 쓰고 싶으면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도 돼요. 자,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봅시다. 접속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coordinate conjunction이 있고 subordinate conjunction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coordinate 이거 오늘 단어 시험 본 사람 있죠? 아까 17점 했는데 누구지? 수아였나? coordinate가 뭐였어? 조정하다. 혹시 한국 사람들, 한국 직업 중에 코디네이터 들어본 사람 있어요? 코디네이터? 그 연예인들 코디라고 하잖아. 너네 코디네이터는 대표적인 콩글리시 발음이에요. 저거 원래 발음은 뭐냐면 코어디네이터예요. 코어디네이트 해주는 사람이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연예인의 옷을 스튜디오에 맞춰서 조정해주는 사람. 그래서 그걸 코디라 그래. 코디는 대표적인 콩글리시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여나 너네가 할리우드 진출했는데 코디네이터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야 알겠죠? 코어디네이터라고 해야 되고요. 코어디네이터는 뭐냐면 두 가지를 서로 같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같은 애들끼리 연결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코어디네이트는 한자로 등 위 접속사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같은 애들끼리 연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는 항상 그래서 접속사를 얘기하면 친구 찾아라 라고 얘기할 거예요. 수능에서는 등위 접속사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다 뭐냐면 친구를 적절하게 찾아라 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같은 놈들끼리 묶어라 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명사를 묶었으면 명사 보내면 되고 절 묶으면 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등위 접속사 개념 이게 답니다. 끝. 자, 그리고 and, but, or, nor는 이건 다 들어봤죠? 근데 yet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애들 있어. yet 뜻 뭐야? 아직, 그지? 그건 부사예요. yet은 접속사로도 쓰일 수 있고 for는 뭐로 외웠어? 소영이. 뭐뭐를 위해라고 했죠. 전치사로만 외웠는데 지금 보시면 접속사로도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 좀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종속, subordinate는 우리 부하란 뜻이죠, 부하. 그래서 이것도 너네 단어장에 있어요. 외우실 건데요. 서브가 밑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밑으로 딸려 들어간다는 뜻이야. 자, 이거 우리나라 국문법에서도 배워요. 주절과 종속절이라고 하면서 배우는데 주종의 관계로 연결한다. 즉 우리나라 말에서는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종이라는 말이 뭐냐면 자, 여기서 보면 주어 동사는 얘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접속사가 하나의 절을 만들어서 노우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꼽사리를 껴서 들어간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의 문장 성분 역할을 하면 그걸 우리는 다 subordinate conjunction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항상 저는 절의 동사, 그러니까 이 종속절의 동사는 절이 영어로 clause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이렇게 CV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접속사 절 안에 있는 애는 CV, 관계절 안에 있는 애는 RV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종속 접속사는 하나의 성분 역할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명사절, 부사절. 그래서 뻑하면 접속사 대시 시험 문제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자, 부사절은 쉬워요. 막 because, when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부사절과 명사절로 나눈다. 그러면은 시험의 가장 빈출 단골 문제는 요거예요. 실제로 3년 전 수능에 관계대명사 와시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그때 정답률이 53인가 58%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관계대명사 대시랑 접속사 대 구분해봐. 정현아. 관계대명사랑 접속사 대.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 접속사는. 그렇지. 없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대 앞에 선행사가 없죠. 접속사. 그리고 얘는 선행사가 있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얘는 지금 주어가 없죠. 왜냐면 얘가 주어 역할을 하니까요. 근데 얘는 지금 주어가 있지. 그러니까 완전하게 문장이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로 쓰이면 선행, 즉 형용사처럼 쓰여서 뒤에가 완전하지 않고 그다음에 종속 접속사로 쓰였다면 명사 자리이고 뒤에 구조가 완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관계대명사 왓은 그러니까 요거의 특징과 요거의 특징이 섞여 있는 애야. 그래서 보시면 노는 타동사죠.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한데 그래서 목적어 역할까지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주어도 없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역할까지 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접속사적 역할과 관계사적 역할을 동시에 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뻑하면 얘가 시험 문제에 맨날 나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여기까지 쉽지? 접속사 끝입니다. 접속사 딱 한마디만 기억하면 돼. 뭐라 하면 된다고? 네 글자. 뭐라 하면 돼? 친구 찾기. 친구 연결해주면 돼. 끝. 알겠지? 자, 필기해 봅시다. 자, 등위 접속사는 대등한 것끼리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네 글자만 기억해달라. 달라. 친구를 찾는다. 자, 종속 접속사는 말 그대로 문장 내에 끼어 들어간다 라고 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자, 소영아, 무슨 절과 무슨 절? 그러니까 종속절은 뭐랑 뭐? 명사절과 부사절. 알겠지? 자, 명사절과 부사절로 나뉘어요. 자, 부사절은 잘 안 나오고 명사절만 많이 나와요. 시험에. 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딱 봐도 얘는 명사절 설명하는 거고, 자, 문장 내에서 시간 어쩌고저쩌고 부가적인 상황을 나타낸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부사절이겠죠. 그러니까 관계절은 그냥 뭐로 생각하면 돼? 편하게? 명사 부사는 있는데 형용사만 없네? 아, 관계사가 형용사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 관계사를 접속사의 아류로 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접속사가 형용사처럼 쓰인 게 관계사야.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아주 틀린 설명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왜냐면 절을 어쨌든 구성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끝난다. 됐죠? 아, 맞다. 너네 그 얘기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수업에 고민이 있어요. 지금 고3반은 이제 독해로 넘어갔거든. 이거 리딩 부스터를 끝났어. 근데 걔네는 작년 8월부터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하면 4개월 걸리는 커리큘럼이야. 천천히 하면. 왜냐면 니네 문장 독해 나랑 했는데 그때 5문장 하는데 거의 4, 50분 걸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려면 겁나 오래 걸려. 근데 이게 이제 한 100번 때 넘어가면 문장이 겁나 어려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고민이 있는 게 너네는 속성으로 할까 아니면 너네도 그냥 정석대로 그냥 천천히 쭉 할까. 근데 이게 장단점이 다 존재하거든. 만약에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쓱쓱 하나씩 하면 단점은 뭐냐면 양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보는 맛도 좀 구리고 느끼는 맛도 좀 구릴 것 같은. 그래서 영어는 제가 요즘 크게 느끼는 건데 단어 때문에 제가 요즘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단어를 되게 빡세게 보는 거잖아. 수학 어때? 단어? 여태까지 영어 공부하면서 내가 제일 빡세지 않아? 그치?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정연아, 너 지금 하고 있으면 힘들지? 근데 그게 힘든 게 정상이야. 내가 일부러 그렇게 빡세게, 왜냐면 쌤이 고등학교를 제주도에서 나왔는데,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쌤이 그 제주도 학원 다닐 때 거기는 진짜 단어 진짜 무식하게 봤어. 어떻게 봤냐면, 1부터 5를 봐. 그때 능률복화 썼었거든. 그래서 내가 아직도 능률복화 쓰는 건데, 6부터 10, 11부터 15 하잖아. 그 다음 16부터 20이 아니라 1부터 15예요. 근데 이 1부터 15를 추려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봐요. 단어 시험 보다가 이제 팔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 틀면 500원 벌금. 그래가지고 그거 내기 싫어갖고 이제 막 미친 듯이 외웠었는데, 그럼 이제 16부터 20을 가잖아. 쭉 하면 이제 한 30 되겠지? 그럼 1부터 30. 그리고 맨 마지막은 1부터 60. 이렇게 했었어. 1부터 60 하는 날은 진짜 죽어요. 1350단어 다 써야 돼. 그런 학원을 다녔었어. 그래서 나 완전 맨 처음에 과외 초창기 때 이거 그대로 했었거든? 이거 그대로? 그러니까 그때 진짜 나한테 수업 받았던 1세대는 아직도 저 욕해요. 그때 쌤 때문에 팔 진짜 끊어지는 줄 알았다고 막 하면서, 걔네가 지금 벌써 한 24, 5살 됐거든? 근데 치가 떨린다, 아직도 생각하면.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근데 나는 그때 좀 고마웠거든, 그 쌤한테. 그래서 나 그 이후로 단어 아예 안 외웠어.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왜냐면 내가 단어 시험 볼 때 내가 유일하게, 쌤이 고등학생 때 공부 못했다 했잖아요. 제가 1학년 1학기 수학 아직도 기억나요. 저 1학년 1학기 때 수학 7등급 나왔거든요. 근데 영어는 그렇다고 1등급 나오진 않았는데 한 2, 3등급 나왔었거든.
근데 내가 유일하게 애들한테 조금 자랑할 수 있었던 게 난 단어 외우는 거였어. 단어는 진짜 잘 외웠어. 그래서 단어 시험, 특히 이제 일산으로 이사 왔을 때는 저기,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벌금 내라 했잖아. 그래서 진짜 악착같이 외웠고, PC방 가야 되니까. 별일 없었어. 친구랑 PC방 가서 스타크래프트 해야 되니까. 근데 벌금 내면 내가 못 가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했었고. 근데 또 일산으로 왔을 때 그룹과외 할 때는, 이 쌤이 돈이 많나 봐. 맨날 다 맞을 때마다 문상 5천 원 들고 만 원씩 줬어. 그래서 난 그때 생각했지. 이게 창조경제다. 이걸로 선생님한테 다시 돌아간 과외비 뺏어와야겠다 하고 아직도 집에 있어. 나 아직도 이만큼 그거 문화상품가 이만큼 있어. 다발로. 심지어 그거 다 쓰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단어는 되게 잘 외웠거든. 그래서 단어 외우는 거 그리고 여태까지 낙오한 친구도 없었어요. 낙오한 친구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냥 다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 과연 단어 외우는 게 이게 효과가 있을까? 솔직히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지금 내가 고3 애들 있잖아. 지금 독해한다고 한 고3 애들. 내가 왜 얘네 독해 교재를 빨리 서둘렀던 이유가 뭐냐면 조금 무서웠어. 그러니까 너네 지금 외우고 있는 단어장 있잖아. 걔네 고3 애들 네 바퀴 돌았거든? 네 바퀴? 그리고 이제 2주 전에 작년 수능 문제를 진짜 시험처럼 해갖고 OMR 카드까지 해서 시험을 봤어. 나는 솔직히 얘네가 성적이 다 올랐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듣기도 정말 열심히 하고 해서, 다 그래도 4등급은 넘겠지 했는데, 입학 성적은 똑같이 나온 거야. 입학 성적이랑 똑같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그때 충격 먹었어, 솔직히. 근데 그러고 애들한테 내색은 안 했는데, 그래서 그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단어가 혹시, 근데 왜냐면,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그래서 너네 이번 시험 어땠어? 그러니까 어려웠대. 뭐가 제일 문제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단어래. 나 단어 죽으라고 외우고 시켰는데, 단어 때문에 단어가 잘 안 보여서 안 풀렸다는 거야. 그 말을 하는데도 제가 적잖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단어에 대한 중요성을 저는 사실 습관 때문에 했어요. 공부 습관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는 기준을 난 단어로 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단어를 이제 탄탄히 외우기 시작한다? 그럼 이 친구한테 이제 여러 개를 시킬 수 있는 단계가 됐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단어를 되게 중요하게 봤던 건데 영어 학습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쓰레기 같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너네도 그래서 제가 조심히 얘기하는 게, 왜냐면 내가 영어가 늘었던 게, 나는 지금 이제 수능지문 이렇게 띄우잖아. 이렇게 보고도 그냥 풀 수 있어. 그냥 그렇게 된 수준이 왜 그렇게 됐냐면, 영어를 너네가 하루에 보는 양보다 내가 아마 거의 자신한테 200배는 될 거야. 모든 걸 다 영어로 접하거든, 나는. 거의 다. 신문도 영어로 읽어, 라디오도 영어로 들어, 그다음에 유튜브도 다 그냥 영어 자막 틀어놓고 봐. 그다음에 직업이 영어 가르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영어로 된 그 소재를 너무 많이 접하니까 그래서 영어가 엄청 늘었어요, 지금. 그래서 영어 듣기를 공부를 안 했는데 그냥 영어 듣기를 그냥 틀어놓으면 거의 다 들려, 이제. 막 CNN이나 BBC 뉴스 틀어놔도 거진 다 들리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그걸 보고 느꼈어요. 양으로 승부 봐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독해책을 좀 껴드릴까요? 그래서 문장 독해를 다 하나하나 섬세하게 안 하고 어차피 해설제가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는 조금 사이드워크 식으로 하고 고3 독해 교재를 좀 넣어드릴까 싶어서요. 지금 고3 애들 하는 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만약에 하면 그러면 고3 독해가 어느 수준인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러면 자, 이거 오늘 고3 애들이랑 한 건데 이거 실제로 작년 기출이에요. 작년 기출이고 그리고 요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수능에서 가장 간단하고 쉬운 수준입니다. 이게 쭉 읽어보세요. 수아 잘 안 보여? 그래? 그럼 좀 앞에 와서 해도 돼요. 어때요? 이게 학급이야.
정현이 어때? 지현이는 어때? 소양이는? 딱 봤을 때, 씨,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이런 느낌이야? 아니면, 좀 빡세긴 한데, 노력하면 극복 가능하겠는데? 이런 느낌이야. 아, 그런 느낌이야? 수아는? 아, 하라면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전체적으로는 반응이 나쁘진 않네요. 이거 다른 반 보여주면, 못하겠는데요? 이랬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네요. 그럼 이거 섞어서 해볼까요? 조만간? 저희 고도화 끝나면? 어떻게 생각해요? 어, 요거는 선별하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 77문제거든? 그러니까 17년도부터 작년도 윤계년 6월, 9월 수능 있지.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 기출 다 섞었어요. 거기서 뭐만 섞었냐면 요지, 주제, 주장, 제목, 그다음에 저기 요약 이렇게 그 중심 내용 풀어보는 거. 그래서 그것만 다 섞었더니 77문제가 나오는데 난이도는 그렇다고 막 미친 왜냐면 빈칸 이런 게 없어서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어렵지는 않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사실 그 내가 주는 독해집 77문제를 거의 거뜬하게 해결하면 2등급은 무조건 나와 수능에서.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거기가 다 맞으면 2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넣어줄까. 왜냐면 지금 여기 봐봐. 지금 니네 단어장에 있는 단어가 historical, profession, engage, negotiate, 그다음 intend, define, terms, relationship, tension, autonomy, pursuit, 그다음에 demand, account 없고, account는 있겠다. grant, privilege, 그다음에 willingness, contribute, conduct, affair, manner, consistent, values, recognized, expertise. 이거 봐, 이거 지금 니네 단어장에 있는 단어들 내가 탁탁탁 체크한 거야. 요거를 아무 맥락 없이 그냥 드립다 외우라고 하는 거랑 맥락이 주어진 상태에서 줄거리를 알고 외우는 거랑 좀 다르지 싶어서 차라리 그래서 단어장을 외우는 것도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요걸 넣어주면 좀 더 배가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니네가 좀 듣기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하위권 애들은 듣기 하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걔는 그걸 좀 섞어주니까 실력이 많이 올랐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착각한 거는 듣기에서 한 게 여기서도 효과가 있겠지 했는데 그건 또 다른 영역이더라고. 그래서 얘네가 그래서 단어가 어려웠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이거 지금 내가 체크한 거 싹 다 니네 단어장 있는 단어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럼 조금 섞어서 너네가 학습량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제가 한번 잘 섞어볼 테니까 저는 여러분들 리액션이 어떤가를 보고 싶었던 건데 이걸 틀었는데 와 에바지 이런 반응이 나오면 내가 물러설라 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섞어볼게요. 알겠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근데 수학 거기서 수업 들을 때 이거 다 보여요? 아, 보이긴 해. 아까 저렇게 쪼급해서 안 보인 거야? 알겠습니다. 자, 접속사는 그냥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자, 16번째 전력화 법칙. 접속사는 뭐다? 수아야? 네 글자? 친구 찾기.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 접속사랑 관계사는요, 한국어랑 어순이 다를 뿐 비슷한 개념이 있기는 해요. 접속사는 관형절로 생각하면 되고, 관계사는 관형절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접속사는 보조용언 같은, 아니면 조사,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되는데, 전치사는 한국어에 아예 없어요. 그래서 너네 지문 아마 독해하다 보면 전치사 나오면 그냥 쓱 하고 넘어가지. 왜냐면 대충 넘어가도 어느 정도는 해석이 되니까 아마 너네가 고등부 이상 수준이 되는 아티클을 읽을 때는 전치사를 그냥 씹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이따가 전치사의 핵심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전치사는 우리가 관계대명사 할 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할 때 제가 설명을 했죠. 전치사 뒤에 뭐 있어야 돼? 소영아? 명사. 왜냐면 이름 자체가
preposition, 앞에 두는 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명사 앞에 쓰는 말 이렇게 배울 텐데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만 명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에요. 전치사는요. 전치사를 기준으로 앞에도 있어야 돼요. 명사가. 그러니까 명사가 앞에와 뒤에 다 같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뭐냐면 그녀는 존재한다, 있다. 거실이라는 공간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치사 in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 간의 관계를 밝혀준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뒤에 명사가 온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지만 앞에도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일단 시간과 공간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시공간을 한번 제대로 배워볼게요. 그러니까 어쩔 땐 S 쓰고 어쩔 땐 on 쓰고 어쩔 땐 in 쓰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차원은 몇 가지예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1차원, 축이 하나밖에 없는 거. 2차원, 축이 2개 있는 거. 그리고 3차원, 축이 3개 있는 거. 축이 4개 있는 4차원은 우리가 알아 몰라. 모르지? 4차원은 그냥 눈 감고 갔는데 눈 떴는데 제주도고 이런 거 아닐까? 그지? 어쩌면? 4차원은 우리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조금 성격이 특이한 애들 보고 4차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차원이 3개예요. 그래서 그 차원에 따라 나눈 게 at, on, in입니다. 자, 그럼 시간을 쓸 때 at은 언제 쓰는 거냐면 우리가 시계가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시계가 하나 있다고 치면 지금 한 7시 정도 됐어요. 그럼 자, 7시는 하루에 여기 점을 이루고 그냥 점선을 이루죠. 1차원이죠. 그래서 정확한 시각은 at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하루 날짜는 왜 오늘 쓰냐면요. 하루가 1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 하나의 하루를 이루죠. 그러면은 하나의 평면인 원이 생기네? 2차원이네? 그래서 날짜는 온 쓰는 거예요. 그럼 이는 왜 그러냐면 하루가 모이면 어때요? 하나의 원기둥 생기네? 3차 입체도형이죠. 그래서 연도나 월을 쓸 때는 in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I was born at 1624. 실제로 제가 4시 24분에 태어났거든요. 그렇게 시각을 나타낼 때 at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 생일은 12월 16일이에요. 12월 16일에 태어났으면 on 쓰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92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in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공간으로 가봅시다. 정연아, 저기 센트럴파크에서 만나자. 자, 어때 내가? 장소를 포인팅해서 좁게 1차원으로 표현했지. 그래서 이러면 at이야. 그래서 장소를 좁게 1차원을 찍어서 표현하면 at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센트럴파크에서 만나 라고 하면 되고, 자, on은 뭐냐면 2차원 평면이라 했잖아요. 그럼 내가 이 책상에 앉으면 내 엉덩이랑 책상의 평면이 서로 붙죠. 이러면 on이에요. 그래서 책이 의자 위에 있다라는 개념을 쓰고 싶으면 계속 on 쓰면 돼요. 책이 의자 위에 이렇게 덮여 있는 거니까요. 그죠? 자, 이는 뭐예요? 3차원 공간. 그래서 우리 교실에 있다. 이런 식으로 쓸 때는 in 쓰시면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시공간은 차원에 따라서 at, on, in으로 나온다. 라고 기본 좀 알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부사가 선행사가 더 데이면은 이거 어떻게 쓰면 돼? on 위치 쓰는 거야. 왜? 날짜잖아. 근데 the year라고 하면 in 위치 쓰면 되고 the time 하면 at 위치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방향전치사 4랑 2를 먼저 볼게요. 자, 혹시 중딩 때 이런 거 배운 적 있지 않아? 4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전환한다. 이거 배운 적 있는 사람 있지 않아? 그지? 그걸 한번 배워볼게. 그러니까 사실 근데 까놓고 얘기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 생각이 드는 게 야, 4형식이 더 편하잖아. 근데 왜 그걸 구태여 3형식으로 돌리는 거야? 그지? 전형적으로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내려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를 쓸 때, 4를 쓸 때, 5를 쓸 때 아마 이렇게 나눠서 외우셨을 거예요. 2 쓸 때 뭐야? 끄덕였으니까 배운 적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얘기해봐. 2 쓸 때는 언제야? 2 쓸 때 언제야? give. 또 겁나 많잖아. 또, 또.
또 기분 나면 샌드 나오던데. 수학 4. 어? 메이크 나왔네요. 4. 아, 배운 적 없어, 혹시 소영이는? 그럼 더 좋고요. 자, 4. 바이, 또, 페이? 페이가 있나? 페이? 페이? 페이가 있냐, 근데? 페이 처음 듣는데? 그러니까 이거 봐봐. 4형식이라는 거 있잖아. 니네가 막 정해서 딱딱하게 외웠지. 그거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외국인들마다 자기가 쓰고 싶으면 그냥 써. 그냥 쓰고 싶으면 쓰는 거야. 그러니까 4형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목적어 두 개로 동시에 발생해. 그럼 그냥 두 개 같이 쓰면 돼. 나 지금 뭐해? I am teaching my students English.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teach도 4형식 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알겠죠? 문법으로 정해진 거 없어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왜 어떤 놈은 2고 어떤 놈은 4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2랑 4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4랑 2는 기본적으로 뭐뭐를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4랑 2는 둘 다 뭐뭐를 향해라는 뜻입니다. 자, 지하철 뭐 제일 많이 타, 정하나? 경의중앙선 타, 3호선 타. 어, 어제 수업에서도 얘기하던데 전 지하철 잘 안 타는데요. 지하철도 잘 안 타? 경의중앙선. 자, 경의중앙선 타고 홍대에서 일산 온다 칩시다, 그러면. 그러면 무슨 열차 타야 돼? 문산행 타야 되죠? 문산행. 문산행 영어로 해보세요. 문산행. 영어로. 문산행 영어로 해보세요. 수화도 해보세요. 뭐예요? 아니, 문산으로 간대잖아. 뭐뭐로. 뭐라고 하면 돼? 니네 뭐뭐로가 뜻이 뭐야? 아니, 단어가 뭐야? 영어. 뭐뭐로. 투지? 투 문산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지? 투 문산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그게 4랑 2의 차이예요. 자, 4랑 2의 차이는 뭐냐면요. 4랑 2는 기본적으로 뭐뭐를 향하여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4는 뭐냐면 목적지는 정했는데 그쪽으로 직행이 아닌 거야. 2는 직행이에요. 자, 문산행 열차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문산 쪽으로 가는 건 맞는데 얘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만약에 백마에서 출발했으면 풍산이죠. 그 다음에 일산 갔다 탄현 갔다 따다다다 갔다 금천 갔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문산 가는 거지. 어때? 문산이라는 목적지를 정하긴 했으나 완전히 문산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쪽 방향으로 가다가 여기저기 훑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쓴 게 4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저 화분 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4는 뭐냐면 화분 쪽으로 출발했어. 근데 가다가 정현이로 튈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다가 정현이로 틀었다가 라디에이터 한번 훑었다가 딱 이렇게 하면 그때 쓴 게 4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학교 순찰 도시는 경비원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쓸 때 4를 쓰는 게 맞겠지. 그지? 목적지 찍고 여기저기 이렇게 순찰하는 거니까. 그지? 2는 뭐냐면 직행이야. 그래서 만약에 투 문산이라고 했으면 얘는 그냥 지금 여기서 바로 문산으로 쭉 간다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The train is for 대화라고 하면 이거 3호선 대화행 열차라는 뜻이야. 대화로 가는 열차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자, 그럼 이 버스는 인천공항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리무진 버스예요. 리무진 버스 너네 알지? 그냥 정류장에서 타면 바로 인천으로 가잖아. 인천공항으로. 안 들리고. 이게 직행으로 가는 건 다 투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종착역으로 딱 정하고 여길로 바로 갑니다 라고 할 땐 투, 그게 아니라 방향성만 나타내면 4예요. 자, 그래서 기부 같은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 이 펜을 수아한테 준다고 칩시다. 그럼 수아한테 주는 행위를 했어. 그럼 바로 수아가 받지. 그래서 바로 종착역이 정해져 있죠. 이러면 기부는 그래서 to를 쓰는 거고요. 바이는 생각해 보세요. 정연이가 이 펜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다이소에서 이걸 샀어. 사면 바로 가는 게 아니지. 내가 사서 갖고 있다가 이렇게 줘야 되죠. 목적지는 정해 있으나 바로 직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고 있다가 줘야 되죠. 그래서 바이는 4예요. 그럼 쿡도 4입니다. 요리를 해서 갖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make도 마찬가지. 만들어서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갖고 buy는 for를 쓰는 거고 give, 뭐 send 이런 거 있지? 바로 직행할 수 있는 거. teach도 마찬가지죠. 나 가르칠 때 바로 너네한테 꽂히지. 이거 teach도 to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부정사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투부정사 기본적인 시간성이 뭐라고 했어, 지원아? 미래라 그랬죠. 그래서 I want to go home right now. 지연이 지금 상태잖아, 그지?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 want를 기점으로 봤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당연히 미래지향이겠죠. 그래서 want를 쓰면 무조건 투부정사 쓰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Nice to meet you, sir. 라고 하면 이거 미래예요? 정연아 만나서 반가워 이건데? 나 이미 정연 만났는데? 그죠? 그지? 투부정사가 그러니까 전치사 to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치사 to는요. 결과가 이미 정해졌어요. 왜냐면 목적지를 찍었는데 애초에 저 목적지에 갈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to는요. 결과값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nice to meet you 할 때 이 to 부정사는 미래지향이 아니라 이 감정의 원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I'm pleased to know you. 당신을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정의 원인이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to 부정사가 이런 결과값, 원인값을 갖게 된 이유가 전치사 to가 갖고 있던 결과가 포함된 기능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알겠지? 그러니까 to 부정사를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했는데 말이 이상해. 그럼 그때 결과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for랑 to는 뭐뭐를 향하여 라는 뜻인데 기본적으로 어떻다? 목적지로 바로 직행하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into는 말 그대로 뭐야? 전치사 in이랑 to를 섞은 거야. 그럼 into 하면 뭐야? 3차원 공간 안으로 라고 하시면 돼요. onto는 뭐야? 2차원 평면 위로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폴짝 뛰어서 그 나뭇잎 위에 올라갔다. 그럼 뭐라 하면 돼요? onto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자, through는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 수능 모의고사 듣기 1번부터 17번이지. 1번부터 17번은 듣기 문제입니다. 라고 하죠. 자, 1번부터 17번 영작해 보세요. 1번부터 17번 영작해 보세요.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죠? 1번부터 17번 해석해 보세요. From 1 to 17? From 1 to 17 하면 자, 이거 무슨 뜻일까? 이렇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1번 풀고 바로 17번 갔다는 거야. 그럼 얘는 두 문제 푼 거야. 알겠지? 너네 듣게 할 때 어떻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까지 풀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냐면 1 through 17이라고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수능에서 애들은 영어 듣기고사를 1번부터 17번까지 풉니다라고 할 땐 from 1 to 17이 아니라 1 through 17이라고 하셔야 돼요. 1번부터 와당탕탕탕탕 뚫고 가는 거잖아. 그지? 왜냐면 through가 무슨 뜻이냐면요. 자, 어떤 3차원 공간이 있다고 쳐요. 자, 아이언맨으로 묘사를 해볼게요. 아이언맨 슝 날아왔어. 건물 부시고 들어갔어. 얘가 안 나와. 그럼 뭐야 이거? 인투야 그냥. through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와당탕탕 뚫고 나와야 돼요. 이게 through입니다. 그래서 through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와장창창창창 관통했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go through가 무슨 뜻이야? go through가 이거야. 삶이라는 삶이라는 숲에서 쭉 거쳐왔다. 그래서 go through가 난관을 뚫다, 뭐뭐를 경험하다, 수모를 겪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through는 와당탕 뚫는 거고요. across는 뭐냐면 여기 있는 애가 여기로 바로 가로질러 가는 거야. 지름길 타고. 이게 across고 against는 뭐예요? 이쪽으로 가는 힘과 이쪽으로 가는 힘이 이렇게 맞붙는 게 against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2차원 평면에 달라붙는 게 뭐라 했어? on이라고 했죠, on.
그러면 벽에 기대다 영작을 해볼까요? 기대는 게 lean이에요. 그러면 I'm leaning on the wall 이러면 되지.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벽에 기댄 게, 잘 봐. 이렇게 하면 어떤 느낌이야? 좀 벽에 기대서 쉬는 느낌이지. 너네 이렇게 할 때는 leaning on the wall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내 힘을 이 벽에 이렇게 의존하고 있지. 그러면 어때? 내가 미는 힘과 벽에 기대는 힘이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내가 벽에 기대서 이렇게 쉬고 있을 때는 I'm leaning against the wall 이라고 하셔야 돼요. lean on이라고 해보시면 어떠냐면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야. 그럼 이거 언제 쓰는 거야? 키잘 때 쓰시겠죠. 알겠죠? 그냥 붙어 있는 것만 표현하는 건 on이고요. 난 지금 기대서 힘을 눌렀잖아요. 그러니까 against 쓰셔야 돼요. 잘 봐. 전치사를 하나만 살짝 틀어서 쓰면 뜻이 대단히 크게 바뀌죠. 전치사가 엄청 중요해요, 영어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전치사를 대충 그냥 살짝 툭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above, beneath, beyond는 이거 다 듣기 그 도형 문제에서 많이 나오죠. above는 어떤 기준점 위에 있는 거고 beneath는 아래, beyond는 흉 하고 넘어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다음에 대망의 about입니다. about. 소아야, about 뜻 뭐야? 대하여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또 about 뜻 또 뭐 있어? 소영아, about 뜻 또 뭐 있어? 어? 지현아, about 뜻 또 뭐 있어? 뭐뭐에 대하여래, 수아가 아까. 답을 미리 말하면 어떡해.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대부분 얘기하는 게 대략이죠. 그래서 tell me about him. 그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she has about 100 pencils. 걔는 대략 100개 정도의 연필을 갖고 있어. 이게 니네가 알고 있는 about일 거야. 자, 이거 실제로 6년 전 수능 문제예요. The baby went about the room 이라고 하면 이거 무슨 뜻이야? 아기는 방에 대하여 갔다. 말 이상하지? 자, about은 뜻이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의 인지 영역이 있다고 쳐. about은 이게 about이야. 어때? 규칙성이 느껴져, 수아야? 규칙성 없죠?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이러는 거잖아. about은 이것저것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about은 핵심 뜻이 방금 지연이가 얘기한 대로 여기저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방 이곳저곳을 들쑤시고 댕겼다는 뜻이야, 이거. 알겠죠? 그럼 이게 왜 뭐뭐에 대하여라는 뜻이 생겼냐면 정혜이 너 나중에 여자 소개받았을 때, 소개팅 제의 받았을 때 그냥 정연아 여자 소개받을래? 응 하고 그냥 바로 받을 거야? 아니야? 그럼 뭐 할 거야? 안 받을 거야? 왜? 혹시 다른 쪽 시험? 아니. 네, 죄송합니다. 그거 아닌가요? 지현이는 나중에 대학생 됐을 때 선배가 지현아 남자 소개받을래? 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할 거야? 몇 살인데? 그러면은 동갑이라고 하면 끝? 자, 굉장히 사실 극사실적인데 자, 몇 살이야? 어디 살아? 키는 몇이야? 이런 거 다 물어보겠죠. 그래서 걔에 대해서 일일이 꼬치꼬치 하나하나 다 물어보는 거지. 그때 쓰는 게 about이야. 그리고 이게 왜 대략이란 뜻이냐면 정확히 모르겠는데 100을 기점으로 여길 수도 있고 이러죠. 그래서 이게 about이에요. about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준점에서 이곳저곳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 up이에요. up. 저는 up이 뭐야? 위죠. 그래서 go up to the roof. 천장으로 올라가.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근데 up 봐보세요. 그럼 이거는 나는 내 지우개를 위로 썼다? 좀 이상하죠? 자, 생각해보세요. 이게 서양 애들 가치관이야. 우리가 뭔가 뭐 영화를 다운받거나 이런다고 쳐봅시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게이지가 위르르르르르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치? 이게 서양 애들 가치관인데요. 영어가 기본적인 모티브, 토대가 되는 사고관이 뭐냐면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기독교. 혹시 기독교 믿는 사람? 없어요? 자, 기독교적 세계관. 그러니까 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죽어서 위로 올라오면 누구랑 가까워져요?
하나님이랑 가까워진다 하죠. 그래서 천국이 위에 있다 표현하잖아. 그래서 올라가면 완벽한 상태가 되어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라는 개념에서 얘네가 뭐를 추상적으로 떠올렸냐면 완벽이라는 개념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it up 하면 무슨 뜻이야? it up? 위로 먹다가 아니라 다 먹었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저기서 얘기하는데 use up 하면 뭐야? 다 써버리다라는 뜻이야. 소진하다. break up은 뭐야? break up. 완전히 깨진다 라는 뜻이죠. 뭐 지연아 너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나 완전히 깨졌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게 break up이에요. 그래서 break up은 헤어지다는 거야. 그래서 up은 기본적으로 상승이라는 개념에서 완전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됐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4. 자, 아까 전치사 4 가르쳐 드렸죠? I'll do it. 나 이거 할 거야. 너라는 존재를 위해서. 그래서 4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인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이건 어때요? I love you. 나 너 사랑해.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자, 이거 외워놨다가 나중에 혹여나 외국인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게 되시면 이거 쓰시면 돼요. I love you, for you love me.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나 너 사랑해. 근데 4 봐봐. 4는 전치사로 쓰이면 뒤에 명사 와야 되죠. 근데 얘 지금 봐봐. 동사 나왔네? 그치? 그럼 4가 뭘로 쓰였다는 거야?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로 쓰였다는 거예요. 자, 접속사로 쓰이면요. 4가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X라는 방향에서 Y로 간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X에서 Y로 갑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곧 뭐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얘가 원인이 돼서 결과가 될 수도 있네요.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4는 접속사를 쓰면 뭐뭐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 because랑 똑같아. 차이는 뭐냐면 for랑 because는 뜻이 똑같아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얘는 등위 접속사고요. 얘는 종속 접속사예요. 종속 접속사는 뭐야? 한 절이나 문장에서 꼽사리 껴서 들어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because를 쓸 때는 콤마를 안 쓰고요. for를 쓸 때는 콤마를 써줘요. 그거의 차이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요즘 이거 구분 없이 그냥 막 씁니다, 사람들. 그리고 for보다 because가 더 보편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 수능 독해 교재에서 for를요, 제가 한 8번에서 한 12번 사이로 본 것 같거든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필기해 봅시다. 자, 전치사는 어디 앞에 쓴다, 정연아? 명사 앞에 쓴다. 자, 그리고 이거 기억나는 사람. 전치사는 명사와 친구를 먹어서 문장 내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해요. 뭐랑 뭐죠? 지연아, 뭐야? 수아야, 뭐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했잖아. 전치사가 관계대명사랑 친구 먹어서 그래서 관계절에서 형용사 역할하면 그게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발전, 부사 역할하면 그게 관계부사로 발전이라 했죠. 그래서 형용사 또는 부사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시간과 장소를 차원에 따라서 간단하게 나누면 at은 정확한 시각, o는 날짜, 요일, 내지는 뭐 행사, 뭐 크리스마스 같은 거 on Christmas Eve라고 하죠. 이는 월, 내지는 연도. 장소는 at은 장소를 좁게 표현하는 거. 그래서 얘는 뭔가 가리킬 때 쓴다. 자, o는 2차원 평면 위에 있는 거고요. 이는 3차원 공간 내부란 뜻이에요. 그래서 니네 비행기나 배 탔다라고 할 때 in board라고 이게 on board라고 하게. in이라 할까 on이라 할까?
이거는 역사적인 이유인데 뭐라고? 비행기나 배 탈 때 탑승한 상태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 영어로? 탑승 중. 뭐라고? 언로드? 언보드? 아, 이거 얘기하는 거야? 온보드라고 해요. 보드가 말 그대로 뭐냐면 판때기란 뜻이야. 그래서 옛날 그 진짜 고깃배 생각하면 돼. 그 위에 어때요? 위에 평면 위에 올라서 있죠. 그래서 그거에서 비롯된 거야. 그래서 온보드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평면 위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워도 되나요? 다 썼어요. 자, 4랑 2는 똑같이 뭐뭐를 향하여인데 4는 뭐예요? 직행이 아니고 2는 직행이죠. 그리고 into는 3차원 공간 안으로라는 뜻이야. 3차원 공간 안에 그냥 지금 있으면 in이고 안으로 가려고 하면 into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야. 너네 트랜스포머 수학 트랜스포머 봤어 혹시? 영화 트랜스포머? 어? 처음 들어본다고? 안 들어봤어? 이러길래 그래? 다 봤어? 혹시 범블비라는 캐릭터 몰라요? 그게 그냥 차 이렇게 달다가 윙 하면서 기계래. 로봇 되는 거야. 내가 지금 현타 오는 게 트랜스포머를 중3 때인가 중2 때 봤거든? 나이 먹기 싫다, 진짜. 뭐, 그렇기도 한데, 해리포터는 봤어요? 요즘 해리포터 모르는 애들도 많던데? 덤블도어가 누군지를 모른대. 책, 그리핀도르? 슬리데리? 퍼플푸프? 또 하나 뭐 있지? 레븐클로. 거기가 왜 좋아? 노란색은 허플푸프인데? 응. 해리포터 다 봤어? 혹시 다 안 본 사람, 해리포터? 아껴놓는 중이라고? 이거 좋은 게 고3 수능 끝나고 한 이틀 잡아먹을걸? 그거 다 보는데? 넷플릭스에 없어. 넷플릭스에 없고 해리포터. 그래? 넷플릭스에 곧 나온대? 지금은 저기 쿠팡 플레이라는 데 있고요. 제가 지금 OTT 다 가입해놔갖고 나는 이렇게 뭘 보고 싶은데 안 나오면 빡쳐갖고 그냥 다 가입해놨어 그냥. 그래서 디즈니랑 유튜브도 프리미엄이고요. 그래서 막 싹 다 가입해놨어요 그냥. 어쨌든 저기 해리포터는 그게 아마 7탄인가 8탄까지일 거야. 8탄까지인가? 그 마지막에 1부, 2부 이렇게 나눠가지고 되게 이거 그냥 좀 애매해. 재밌다고 해야 될지 그렇다고 재미없는 건 또 아니거든. 그리고 내가 1탄 마법사의 돌을 2001년에 초3 때 엄마 손잡고 영화관 가서 봤거든. 초3 때. 제가 엄마랑 같이 보러 갔어. 아직도 기억나. 근데 비밀의 방까지는 엄마랑 봤고 그 뒤부터는 이제 다운받아서 봤거든. 근데 그러니까 해리포터랑 같이 컸어. 해리포터 때 내가 초3이었고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마지막이 죽음의 성물인가? 그거 마지막 편 나왔을 때가 내가 20살이었어. 진짜 같이 컸어, 같이. 그래서 제가 같이 큰 그 연예계 산물이 딱 두 개인데, 첫째가 이제 해리포터, 둘째가 아이유. 아이유 데뷔했을 때가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 그래서 걔랑 20대 같이 보낸 거고, 해리포터는 나랑 10대 같이 보낸 거고.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는 조금 이제 저 16살? 아마 그때 봤을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자, 원래, 아이씨, 나 그림 되게 좀 심하게 못 그리는데. 이렇게 차였잖아. 자, 이게 차가 변신하면 막 로봇이 되는 거잖아. 자, 이게 뭐냐면 완전히 새롭게 다르게 변하는 거를 얘기할 때 into를 써요, 전치사. into는 완전히 뭔가 새로운 상태로 변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be transformed into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느낌이야. 어떤 게 잉 들어가서 3천 공간 뚫고 들어왔더니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through는 뭐뭐를 관통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조금만 보강 설명합시다. 안으로 들어가다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하여 가다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치사 얘들아 동사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거 한국어로 하면 왜냐면 전치사가 한국어에 없어서 그런데요. 그럼 이거 니네 맨날 이제 나는 학교에 가는 중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가고 있다. 근데 그 방향이 학교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동사를 두 개 쓰는 효과인 거야. 그래서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동사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영어에서는 이동의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상업 문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동의 개념을 나타내는 게 이 전치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치사는 마치 동사처럼 해석해달라. 그래서 제가 뜻도 좀 동사처럼 쓸게요. 그래서 across는 뭐뭐를 가로지르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against는 뭐뭐에 대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지연이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나는 네 의견에 조금 반대하는데 라고 하면 I'm going against your opinion 이라고 하면 돼요. against가 좀 이렇게 반대한다는 느낌도 있어요. above는 뭐뭐 위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beneath는 뭐뭐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beyond는 뭐뭐를 넘어가다라는 뜻이고요. over는 뭐뭐를 뒤덮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야, over는. 이렇게 어떤 물체를 내가 위에서 이렇게 덮고 있는 게 over야. 그럼 잘 봐. 소개팅 받을 때, 그 남자애 어디 살아, 어쩌고저쩌고 막 이것저것 물어본 건 about이라고 했죠. 근데 보고서나 연구서 같은 거는 주제가 하나지. 그래서 뭐 영어에서 관계사에 대한 연구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럼 주제가 관계사 하나지. 그럴 때는 뭐야? 한 놈만 팬다고 해서 한 놈만 이렇게 해서 팬다라고 해서 그럴 때는 on이라고 써요. 그래서 내가 하나만 딱 얘기할 때는 on이 뭐뭐에 대하여라는 뜻이야. 그리고 이것저것이 아니라 그냥 싹 다 물어보고 싶어. 그럼 뭐라 하면 돼? over 쓰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 독해 때 하지 않았어? 문장 독해 때? 그지? 그랬던 것 같은데. 자, by는 무슨 뜻일까? 뭐뭐 바로 옆에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가장 유명한 말이 뭐예요? Stand by me. 내 옆에 있어줘. 되게 유명한 영어 가사죠. amongst는 뭐뭐 중에 있다. 조금 소름 돋는 게 우리나라 중고등학생한테 메가 히트를 쳤던 마이너 문화 어몽어스 게임 벌써 한 3년 됐죠. 그거 어몽어스 안 한 사람 있어요 혹시? 다 했지. 다 해봤죠. 어몽어스. 그게 벌써 3년 됐대요. 세월 참 빠르죠. 너 그거 할 때 중딩이었지? 중2 때였어? 어, 중2면 진짜 가장 딱 격렬하게 즐겼겠는데? 그래서 하루 종일 했겠는데, 그냥 하루 종일 했어서요? 그건 아니고. 나는 하고 싶었는데 할 친구가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 나이 때는 그냥 유튜브로 재밌네 이러고 말던 애들이라서 하지는 못해갖고. about은 여기저기란 뜻이죠. 여기저기에란 뜻에서 파생돼서 about은 뭐뭐에 대하여 그리고 대략이라는 뜻이 생겼다. 업은 상승이라는 뜻에서 완전이라는 뜻이 생겼다. for는 전치사로 쓰면 뭐뭐로 향하다 라는 뜻이고 등위 접속사로 쓰이면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다. 혹시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 본 사람 봤어? 그 This Is Me라는 영화 노래 알지? 거기에 For We Are Glorious라고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자리도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This Is Me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요거는 유튜브로 그냥 This Is Me 치면은 저 가수가 라이브 하는 거 나오거든. 그거 보시면 돼요. 아마 질질 짜실 겁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저 그거 보고 3년 전인가? 내가 되게 힘들었어. 19년도에. 19년도에서 특히 20년도 넘어갔을 때 그때 쌤이 19년도에 과외생이 27명이었거든요. 과외로만 27명 데리고 있었어. 근데 20년도에 이제 대박 사건이 터지죠. 이제 코로나가 터지잖아.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뭐 광고나 홍보 이런 거 없이 그냥 애들이 데려와줘가지고 27명 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들 주는 거야.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그때 그래서 저거 This Is Me 보고 진짜 막 펑펑 울었어요. 진짜 집에서 혼자 막 하면서 막 미친 듯이 울고 다음날 눈 팅팅 부어갖고 되게 감동적이니까 한번 라이브 보세요. 저 오늘 보니까 또 저기 누가 밑에다가 한글 자막 달아놓은 영상 떴더라고. 꼭 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전치사는 명사 앞에 사용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안 써있지만 제가 방금 얘기했죠. 전치사는 좀 어떻게 생각해달라? 동사의 대용이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동의 개념이 중요했던 영어는 그 이동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쓰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여태까지 전치사 그냥 대충 훅 하고 넘어갔죠? 이제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뜻이 완전 안드로메다거로 확 바뀝니다. 자, 의존적 요소를 우리가 왜 배웠냐면 관계사랑 접속사, 전치사 다 한국어랑 어순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앞에서 쓰는데 영어는 뒤에서 쓰고 우린 뒤에서 쓰는데 얘는 다 앞에서 쓰고 이래요. 그래서 어순이 다 완전히 뒤바뀌어 있고 얘네는 그렇다 손 칠 수 있어. 얘네는 우리한테 대응되는 문법 개념이라도 있는데 전치사는 아예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 그래서 얘는 아예 해석이 오래 걸리는 거고 얘는 그냥 해석이 아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 지금 원장실에 전치사와 관련된 책만 이만큼 있거든요. 이거를 다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전치사와 관련된 연구 서적만 제가 이만큼 읽었는데 어려워. 그래도 왜 그런 줄 알아? 한국어에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전치사는 아마 나는 평생 극복 못하고 죽겠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알고는 계셔야 돼요. 전치사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의존해서 가르치는 건 이거예요. 자, 일부 동사랑 명사에서 뭐냐면 정신 차려. 니네가 배우는 건 영어지 한국어가 아니야. 이렇게 했다면 2부는 뭐냐면 한국어처럼 제발 하지 마가 내 컨셉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왔잖아. 내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야, 그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는 그 책 알아. 근데 그거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순대로 읽으라고요. 영어 배우시는 거잖아. 영어는 영어답게 어순대로 가세요. 나는 믿어, 그걸. 근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시라고요. 정직은 결국 끝끝내 보상받을 거라 믿어. 이렇게요. 그리고, 걔네들, 저 학생들 누구냐면 늦었어. 그래서 겁나 뛰어가고 있어. 근데 그 방향이 학교래. 이런 식으로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영어 시험은 누가 진이야 들어와도 돼. 응, 앞에서 단어 외우고 계세요. 자, 영어 시험은 제한된 시간에 누가 빨리 읽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어순대로 읽어야 빨리 읽겠죠? 여기 혹시 통번역학과 가서 나 번역가 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하지 마. 영어대로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진도를 위해서 축약을 좀 빨리 보고 오늘 진도 마칠게요. 자, 한 15분 남았으니까. 자, 오늘까지는 숙제 많이 안 내드리고요. 이제 설 지나고 오시면 그럼 그때부터 숙제 좀 많이 내줄게요. 알겠죠? 이제 우리의 봄날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앞에 고2분들 국어 저기 나비 효과 아직 다 안 내줬지? 다 했어요? 시작을 안 했다고요? 뭐 죽고 싶다는 걸 대신 얘기하면 자 그러면은 나비 효과까지 해서 맞춰서 제가 다 봐드릴게요. 다음에 수능 저 설날 끝나면 자, 이제 축약인데요. 이런 거야. 동사랑 명사는 각각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 요소죠. 그래서 얘를 토대로 먼저 문장을 구성하는 법을 배웠던 거야. 그럼 이제 의조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친구들끼리 연결을 해서 문장을 더 길게 만드냐는 거야. 축약은 뭐냐면 그 길게 만들었던 걸 어떻게 다시 줄이냐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줄이는 법 배워볼게요. 도치는 영어가 갖고 있는 특이한 속성이죠. 얘네는 문법적인 이유로 도치를 시켜요. 한국 사람들은 도치 시킵니까? 너 도치 어디서 배워? 어? 뭐라고? 어디서 배운지 말을 못하겠지. 윤회정 나비 효과를 안 들었으니까. 자, 도치 나비 효과에서 배웠죠. 우리는 도치를 문학에서 배워요. 근데 영어는 신기해. 문법에서 도치를 해. 그러니까 문법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까지 하면 영어는 이제 끝입니다. 완전 끝. 자, 이건 다음에 하고. 자, 의조는 그래서 길게, 축약은 어떻게 하면 짧게 넣어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그 축약의 원리가 뭐냐? 의조는 친구 찾기, 친구라 그랬잖아. 축약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접속사를 안 쓸 거야? 접속사를 쓰면 동사 두 개를 쓰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동사를 하나 쓰고 동사를 여러 개 쓴 효과를 주지가 대표적으로 문장의 오형식입니다. 문장의 오형식 보시면 이렇게 배웠잖아, 니네가. 그리고 이거 타동사죠. 그럼 여기에다 맨날 뭐 넣어?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런 거 쓰죠. 얘네 준동사네? 결국 동사가 두 개인 효과인 거야. 그래서 이거 시간 정보 표현해서 짧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문장의 오형식은 대단히 혁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문장의 오형식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 문장의 오형식? 제국주의자가 만들었대요. 제국주의자. 영국의 제국주의자. 그래서 식민지에서 쓰는 영어와 영국 본토에서 쓰는 영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국주의적 발상에 따라서 만든 거래. 그러니까 니네 문장의 오형식 드립다였잖아. 결국 제국주의적 발상에 따라가는 겁니다. 들어. 어. 일단 앉아. 내가 이따 알려줄게. 이따 알려줄게. 응. 자, 그래서 그 문장의 어쨌든 오형식이 대표적으로 준동사를 써갖고 짧게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좀 봅시다.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동사를 통해서 추격한다 했잖아요. 그럼 준동사 크게 세 가지죠. 동명사, 부정사, 분사 이렇게. 그래서 준동사 뭐가 는다고 정해놔? 형태상으로, 형식상으로. 의미상의 주어, 그죠? 그래서 동사 주어 동사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준동사를 때려서 의미상의 주어를 해서 동사 하나 쓰고 동사 두 개 쓴 것처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대표적으로 동명사 구문 잘 보세요. I'm proud. 나는 자랑스러워. 뭐가 자랑스럽냐면 걔가 변호사인 게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전치사 쓰였죠? 동명사 명사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그거의 의미상의 주어가 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쓰는 게 동명사 구문입니다. 두 번째, 유명하죠? 이거 분사 구문. 중딩 때 다 배웠던 거죠.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나는 영어 공부했다. 분사 구문도 대표적인 축약 표현이에요. 네, 부정사 구문. 이게 문장의 오형식이죠. 그녀는 허락했다. 내가 집에 가도록. 이렇게 하면 되죠. 분사 구문 좀 배워볼게요. 자, 분사 구문이 좀 중요한데요. 자, 분사 구문 다 배워보셨을 때 분사 구문은 앞에 현재 분사를 써가지고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유를 나타내기도 하고 양보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배운 적 있죠. 자,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음악을 들을 때 나는 영어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한 거지. 그래서 현재 분사의 시간 정보는 뭐뭐를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동작을 하고 있을 때 V2라는 동작도 같이 일어났다는 뜻이야. 함께 동시에 발생했다라는 이 시간 정보에서 확장된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한자로 부대 상황이라고 해요. 부대 상황은 동시에 발생했다는 뜻이야. 병발. 알겠지? 이게 가장 대표적이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얘네가 동시에 발생하면 뭐가 될 수도 있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공부를 하는 동작을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는 동작을 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스피커에서 노래가 나와서 집중을 못해. 그럼 뭐야? 스피커에서 노래 나오는 거랑 내가 공부하는 게 같이 일어나는데 인과관계이기도 하죠. 노래 소리가 너무 커서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죠? 근데 노래가 나오는 거랑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같이 일어났죠. 그래서 인과관계에 따라서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노래를 해서 나 공부 집중을 못했어. 두 개가 같이 일어났지. 그래서 이것도 분사구문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발생할 때 뭐일 수도 있어? 지연이가 노래를 불러서 소양이는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고 정연이는 에어팟 프로 껴서 노캔을 켜놔갖고 아싸 개꿀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연이가 노래를 부르고 있음에도 정연이는 열심히 공부했다는 뜻도 되는 거네. 그럼 양보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뜻이 확장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분사구문 특징 하나만 배울게. 그래서 니네 이거 이렇게 배우잖아.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이거 ing로 바꾼다 이렇게 배웠죠? 자, 이건 왜 지운 거야? 여기 주절에 있는 주어랑 같죠? 그러니까 생략한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의미상의 주어가 사라져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he랑 I랑 지금 주어가 다르지? 그럼 수아야 거기 지우면 돼, 안 돼? 지우면 이상해지지. 그럼 지가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서 집중 못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살리면 돼요. 하나도 안 어렵죠? 그지? 그리고 이것도
Though she loves him. 그녀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얘기를 못했대. 슬프네요. 그죠? 이거 봐봐. Loving him. 그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러니까 do 같은 경우는 살리는 경우가 많아. 왜 그런 줄 알아? do는 특정해주지 않으면 해석이 왜곡될 수도 있죠. 그지? 오히려 반대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오히려 더 문학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해석이 왜곡될 수 있죠. 그래서 도 같은 경우는 써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게 해서 분사구문 정도만 좀 딥하게 배웠고. 자, 관계사로도 축약할 수 있다? 그게 뭐게? 관계사 축약이 뭘까?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이 뭐야? 내신할 때 했다. 그지? 지연아? 내신할 때 했다. 뭐라 했어? 응, 응. 아, 선행사라고 해야죠. 관계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봐. 방금 접속사라 했지. 그러니까 접속사를 안 써도 되는 거야. 개꿀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접속사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관계 대명사잖아. 선행사 역할을 해서 그냥 바로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얘가 연결될 거예요. 다음 개념이랑. 이렇게 하는 거죠. 어때? 문장을 안 끊고 그대로 이어갈 수 있죠. 왜? 어차피 여기에서 썼던 명사가 뒤에서 다시 주어로 쓰일 거 아니야. 그럼 그리고 굳이 and it이라고 쓸 바에 그냥 콤마하고 위치 쓰면 그게 더 편한 거 아니야? 그치? 그게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관계부사는 또 언제 쓰이냐면 마치 삽입절로 많이 쓰여요. 이렇게. 이렇게. 잘 봐. 여기 주어랑 동사 한번 표시해 볼게. anyone, 누구든지. 누구냐면 미국을 방문하고 싶어요. 근데 그 미국이란 나라에서는요, 다양한 인종이 존재해요. 그러니 미국의 문화를 배우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봐봐. 동사형 주어, 저 안드로메다로 멀리 떠났지. 이러니까 맨날 이거 수H 나오는 거야. 이러니까. 그래서 보통 관계부사는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한 부연 설명할 때 중간에 꼽사리 껴서 문장이 길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삽입절 같은 역할, 즉 부연 설명을 하곤 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관계사는 콤마를 쓰면 계속적용법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용법이면 뭐다?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라고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관계사가 기본적으로 쓰이는 거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선행사 수식이라 했지. 근데 계속적용법은 그냥 뭐야? 접속사야. 선행사 역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내지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하면 돼요. 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니까. 됐지? 자, 전치사 축약은 이런 거예요. 그 중학교 내신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여기 because야, because of야. 여기 despite야, although야. 그거 있죠?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치사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동의 개념이 중요했던 영어에서는 동사처럼 쓰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사를 대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생각해봐. 게임 끝. 영작하면 뭐야? Game is finished 라고 하면 되죠. 게임기에 뭐라 돼 있어? 게임 오버라 돼 있잖아. 오버가 동사처럼 쓰인 거야. 전치사는 동사처럼 써요. 알겠죠? 그래서 although를 쓰면 절이 나오는데 despite를 써서 지금 구가 나왔죠? 명사구. 자, 근데 잘 봐. 그렇다고 전치사 남발하시면 안 돼. 이거 봐봐. 오히려 접속사 썼을 때가 전치사 썼을 때보다 더 짧죠? 그지? 이건 어떤 참사냐면 잘 봐. 여긴 hadn't인데 여긴 그냥 was죠. 시간 정보가 안 맞지? 그러면 시간 정보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는 완료로 써줘야 되지. 그러면 지금 봐봐. 근데 또 여기 주어랑 여기 주어 안 맞지? 여기 주어 표시해줘야 되지. 그러면은 그럼 전치사 쓰는 이유가 없잖아. 오히려 이게 더 깔끔하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남발하시면 안 돼요. 영어는 너네가 쓸 때 편한 거에 맞춰서 쓰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도치를 써서 축약시킬 수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정법만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법. 가정법 지난번에 얘기했죠. 가정법은 if를 안 쓰고 표현하는 방법을 꾸준히 개발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겁니다.
if I were로 시작했죠. 그러면 if랑 I 날려버리고 맨 앞에를 were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were과 주어를 뒤집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리고 had로 하면 완료죠. 그러니까 가정부 과거 완료 시작할 때는 had로 시작하는 거고, should는 이건 일단 넘어갈게요. 이거는 지금 수능에서는 잘 안 나와서 이거는 뭐 너네가 뭐 가정법 미래 막 이렇게 배웠을 텐데 이건 나중에 나오면 그때 가르쳐 드리기로 하고요. 이거 요 두 개만 일단 볼게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Were Steve Jobs alive today? 스티브 잡스 죽었죠? 무려 죽은 지 벌써 12년 됐네요. 자,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다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가정의 상상의 영역이죠. 그래서 월 보자마자 니네 어떻게 하면 돼? 아, 이거 가정법 도치구나. 가정법처럼 읽어야지 라는 걸 눈치 까시면 돼요. 그러라고 쓴 게 도치야. 눈치채라고 일부러 뒤집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월 보자마자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가정법. 이렇게 하시면 돼요.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다면 그는 아마도 놀랄 텐데 오늘날의 아이폰 보고. 그지? 그럼 화들짝 놀라지 않을까, 그지? 그 다음에 헤든트를 쓰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스티브 잡스 아이폰 개발했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았었더라면 우리는 스마트폰을 지금 쓰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가정법 누가 나타낸다? 이게 나타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앞에를 이렇게 뒤집으면 다 가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알겠죠? 자, 마지막 생략. 정현아, 너 지금 뭐해? 라고 했을 때 공부해요 라고 하지. 저는 지금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조사를 다 생략하는 편이에요. 왜? 조사는 생략해도 의미 전달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생략은 뭔가 나사가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해. 그래서 이런 거죠. When consumed. When consumed. when consumed가 문법상으로 말이 돼? When it is consumed라고 해야 되겠지. 근데 it is가 중요하니? it is가 없어도 의미 전달하는데 충분하죠. 왜 consumed가 애초에 소비되다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소비될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소비될 때 대부분의 고객들은 만족했다. 그 제품에 즉각적으로. 아, 그럼 여기 그 제품이 소비될 때라는 뜻이었던 거네. 그치? 나 그 제품 알아. 네 친구가 쓰고 있잖아. 이거 뭐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네?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왜 생략을 자주 하냐면요. 생각해보세요. 선행사가 있고 주격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쓰고 동사 바로 나오죠. 근데 니네가 여기 주격을 생략했다 쳐봐. 그럼 선행사를 주어 동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도 있을 수도 있지. 해석 이상해지겠네? 그지? 근데 목적격은 잘 보세요. 목적격은 괜찮아요. 목적어니까 타동사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없어도 잘 봐. 끊기는 게 명확하죠. 누가 봐도. 그러니까 목적격은 생략을 자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명사 전략. 그러면 하뭉차사야. 그럼 독해할 때 큰일 나. 대명사 전략. 앞에서 찾아라. 알겠지? 앞에서 찾아. 얘다 생략도 똑같아. 앞에서 찾으시면 돼요. 나사가 빠졌잖아. 나사가 빠진 데서 찾아오면 돼요. 가령 이런 거야. 정현이가 갑자기 우리 단톡방에 있다 쳐? 근데 갑자기 수업 끝날 말미에 갑자기 얘가 뜬금없이 카톡방에다 밥! 이렇게 썼다 쳐. 말 돼? 아무 맥락 없이 그냥 갑자기 정현이가 밥! 이러고 그냥 보냈어. 뭐 밥 먹자는 건지 아니면 자기 밥 먹어서 기분 좋다는 건지 그지? 알 수가 없죠. 그렇게 쓸만한 맥락이 있어야 우리가 그렇게 생략을 해서 써도 의미가 통하겠지. 그러지 않는다는 건 뭐야? 우리가 맥락이 필요하다는 거야. 생략도 대명사랑 똑같아요. 앞에서 찾으시면 돼요. 알겠죠? 축약과 생략 끝입니다. 그러면 필기는 제발 빨리 끝내? 진짜 되게 힘들어 보였어요. 제가 이등병 때가 생각났어요. 2013년에 제가 군대 처음 갔을 때가 떠올랐어요. 얼마나 힘들어 보이는지. 고생 많으셨고요. 두 배로 고생하셨네. 네. 자, 설 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설이랑은 상관없긴 하지만 설 잘 세시고 숙제는 일단 제가 좀 정리가 필요하니까 통통통에 맞춰서 잘 기입을 해둘 테니 맞춰서 공부해 오시면 되고요. 단어 10대 2 외워라 이러면 폭동 일으킬 거죠. 뭐라고?
아, 창 들고 올 거라고요? 그러면은 제 인권 보호 차원에서 5대2만 내드릴게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뵙시다. 아니, 좀 내주려고. 내줄게.